통장에 쌓여있는 금액을 보니까요,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쉬는 날 없고요. 무릎 아래로 절단이 됐어요. 솔직히 그 뒤로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때 원양어선으로 시작을 해서 요식업, 물류회사, 유튜브, 인플루언서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강혁주라고 합니다. 원양어선은 누구나 남자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공부 못하면 팔려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20대 때가 되고 나서 원양어선이라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 목돈을 마련해서 무엇인가 재도전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로 인식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해기사라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해기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됐고, 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양어선을 탈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모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원양어선을 탈 수 있다고?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 해기사 면허증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원양어선 체험을 해보자. 솔직히 목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체험이라고 생각해서 갔었으나 제가 거의 팔려가는 수준이었었던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선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공안청취, 서울청취 등등에서 연락이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연봉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요, 배 생활이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잠깐 들어봤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는 까맣게 잊은 채 바로 가장 빠르게 탈 수 있는 원양어선을 알아보고 승선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 신나잖아요. 제가 물을 좋아하고요, 수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태평양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 참치들과 함께 유영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실은 참치에 치여 살았지만 그래도 그런 꿈을 안고 배를 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벌었던 돈은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후에 식당을 차릴 수 있는 종잣돈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벌었었던 것 같아요. 창업 이야기는 솔직히 한참 이후의 문제고요. 원양어선을 타면은 우선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배에서 목돈을 번다라는 개념 자체가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고기만 잡아야 돼요. 365일 24시간 쉬는 날 없고요. 그냥 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기만 잡습니다. 밤낮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고기 잡는 데 집중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 자연 경관, 자연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때 봤던 해, 달, 별, 구름, 비 등등 헬기 데크가 있어요. 가장 높은 층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거짓말 아니라 5분 안에 별똥별 하나 이상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느라고 다른 거 생각 못 했었어요. 사업, 창업 이런 쪽보다는 그때 그 당시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네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분들 모든 이가 말렸습니다. 너 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다리 하나 잘려서 올 수도 있다. 협박 아닌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무섭고 두렵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러 다녔죠. 우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양어선에 잡부로 타는 게 아닙니다. 사관급으로 타기 때문에 험하고 굳은 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는 편이거든요. 얼마든지 내 안전에 유의해서 생활을 하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들을 설득을 했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멱살을 잡고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도정정신을 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국에는 잘 다녀오라고 축복을 해주시고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원양어선이라고 하면요, 먼 바다입니다. 먼 바다로 나가는 배는 기본적으로 배의 사이즈가 커야 돼요. 제가 탔던 배 같은 경우에는 60m 정도가 되는 배였어요. 근해어업이라고 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새우잡이배, 이제 이런 배들은 전장 10m 내외, 흔히들 생각하는 범죄자 되면 너 그러다 새우잡이배 팔려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배는 근해어업에 속하는 작은 배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우잡이배에 팔려간다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전만큼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고 모든 사람들이 욕만 해대는 그런 배는 이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양어선 타는 목적은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 사관들 그리고 외국 선원들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타는데요. 외국인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월급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선원들은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하고요. 인도네시아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돼서 월급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합제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월급을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그 통장은 제가 쓰는 돈이 아니죠. 저희 가족들이 쓰거나 총각 때 배를 타게 된다면 그 통장에는 차곡차곡 매월 월급여가 쌓이게 되겠죠. 그 월급은 결국에는 제 돈을 미리 땡겨받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보합제라는 개념 자체가 배에서 잡는 고기들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분을 선장 몇 프로, 기관장 몇 프로, 국장 몇 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 항해사, 이항사, 사망사. 한국 선원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였죠. 전체 어획량을 현금화한 다음에요. 퍼센테이지로 떼어갑니다. 억가에 따라서 고기의 현 시세에 따라서 항상 금액은 달라지지만 한 번에 100톤, 한 번에 200톤 톤 단위로 잡아서 현금화하게 되면은 3, 4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 운영 자금, 회사에 들어가는 자금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퍼센테이지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동안 받아갔던 월 급여를 또 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돈이 통장에 실질적으로 꽂히는 돈이 그게 배에서 내릴 때 이만큼 벌었어 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배를 한 번 탔을 때는 초반에는 돈을 솔직히 못 벌어요. 근데 선장 직급이 되면요, 항해사만 돼도요 그래도 육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억대 연봉을 받아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전 솔직히 억대까지 못 갔습니다. 제가 실제로 통장에 쌓여있는 금액을 보니까요 저는 9천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배에서 다 같이 먹는 부식비, 그리고 배에서는 소모품이 있죠.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소모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외에 배에서 살려면요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요, 침구를 그물도 바꿔줘야 되고요, 돈이 들어갈 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들을 제한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깎아나가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천만 원은 솔직히 적게 번 케이스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배 같은 경우에 사망사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억대가 넘어가는 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선장의 능력이라는 건요 고기를 잘 잡는 능력입니다. 고기를 잡는다라는 거는 우선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배를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저는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아를 지나서 크리스마스 아일랜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선장님이 배를 직접 모시면서 고기를 그물 안에 들게끔 하는 능력치가 선장님의 능력치입니다. 선장님이 두뇌의 역할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선원들은요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다 같이 고기를 잡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사고는요 와이어가 터지면서, 근데 와이어 굵기가 요 정도 됩니다. 바닷물의 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물의 사이즈도 63빌딩 60개 정도가 들어가는 바닷물 아래로요. 그렇게 내려가 있는 그물 자체에 걸리는 장력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그물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해도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휘리릭 돌거든요. 외국인 선원 무릎 아래로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헬기로 이송을 해서 솔직히 그 뒤로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배를 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가장 힘들었었을 때가 밤새 이동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2시에 스탠바이래요. 새벽 2시에 기상이라고 하는데 24시간을 세고 새벽 2시였었어가지고 내 체력도 쉽지가 않고요. 정신적으로도 폐쇄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오픈되어 있는 자연 경관이라 할지라도 제가 생활하는 공간은 거의 다 조타실, 배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긴 했습니다만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무조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고요. 보통 일 아닌데, 하지만 그거 못 이기면요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배 타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땅 밟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답니다. 꼴랑꼴랑거리는 그 배에서 그렇게 버텨왔던 시간들을 추억을 해보면요, 땅 밟고 하는 일들은 솔직히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저의 자양분이 됐고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m not naive. I just wish my heart would tell my mind what